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13장입니다. 자, 13장을 우리가 근거리 통신과 센서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센서 이야기에 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조도 센서라고 하는 거는 빛의 밝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밝은 데 나왔는지 어두운 데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셀러로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가속도 센서도 있고요. 그걸 좀 더 민감하게 자 회전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자, 자이로스코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억셀러로미터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가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가속도로 하는 거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속도를 자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적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이제 속도인 거고요. 그거를 얼마나 가속하면서 움직였냐라고 하는 게 이 그 가속 센서가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X축과 Y축과 Z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3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억셀러로미터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3축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을 할 때 Z축, 즉 이 그 위쪽 방향이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아니라 위쪽 방향. 자, 이거는 중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 우리가 움직인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억셀러로미터에 나오고요. 이 억셀러로미터라고 하는 걸 실제 다루려고 하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셀러로미터 수치가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한번 보시면 굉장히 민감하게 막 변하게 되는데 그 민감하게 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막 미세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 앞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분수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거리를 한번 재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어차피 속도와 가속도를 가지고 계산이 된 거니까 측정이 된 거니까 그걸 거꾸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시간과 거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실제 계산을 해보면 실제 거리보다 더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는 그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이로스코프는 회전을 감지하는 거고 이거는 자이로스코프 자체가 이제 내가 움직인 그죠? 이 휴대폰을 들고 움직인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게임 앱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죠. 이제 중력 센서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제 Y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쪽에 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조도 센서라고 하는 게 빛을 감지하는 거고, 리니어 억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를 일부 처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센서하고 거의 같은 값이 나오는데요. 이제 약간 처리된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통화할 때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통화할 때 이제 얼굴이 가까이 되면 화면이 꺼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길게 통화하게 되면 얼굴이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화면을 이제 끄게 만드는 게 뭔가가 근접해서 가까이 오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근접 센서 역할입니다. 온도 센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요즘엔 이제 생체 관련된 거, 뭐 지문 인식 관련된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박 센서 같은 게 들어가죠. 심박 센서 같은 경우에도 센서의 한 종류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방향 센서는 여러분 이제 나침반 같은 거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지도, 구글맵 같은 지도를 보여줄 때 나침반을 추가하거나 할 때 이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도 방향 정보를 알아야 그 방향에다가 뭔가 가상으로 뭔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방향 센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센서라고 하는 거는요,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센서만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기보다 이 센서를 기존에 있는 기능과 결합을 했을 때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센서를 다룰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 매니저, 그 다음에 센서 이벤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우리가 직접 한번 코드를 만들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고요. 자, my sensor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봅니다. 패키지 이름에서는 my 자를 한번 빼보고요. 자, 그리고 next,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다가는 여러분의 단말에 들어가 있는 센서의 종류를 한번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리스트 뷰는 선택 위젯이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서 어댑터 패턴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했지만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는 것도 요즘에 많이 있지만 일단 리스트 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리사이클러 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근데 리사이클러 뷰가 됐건 리스트 뷰가 됐건 기본적으로 어댑터를 쓰면서 코드 양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를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API에 추가로 더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리스트 뷰를 배웠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약간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가 있으면 메인 액티비티 코드를 일단 바꿔볼 겁니다. 근데 extends에서 app compare 액티비티가 아니라 일반 액티비티가 아니라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화면에는 리스트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얘가 이미 넣어놨어요. 여기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의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메인 액티비티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센서 정보를 가져와서 리스트를 보여줄 거라서 자, 여기다가 자, 센서 매니저를 쓰겠다라고 해서 자,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변수로 한번 선언을 해주죠. 그 다음에 센서라고 하는 게 센서 정보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센서가 센서라는 객체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리스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꺽쇠 표시하고 센서로 하면 이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sensors라고 하는 변수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센서와 관련된 정보를 담당하는 거, 자, 그거를 어댑터로 하나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댑터로 하나 구성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센서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나 만들어서 설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센서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센서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변수로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일단 변수 선언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넣을 겁니다. 자, onCreate 안에서 자, 일단 자,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게 센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매니저 객체를 먼저 찾아줍니다. 자, 그거는 센서 매니저로 캐스팅 하는데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우리 get system service 사용해 본 적이 있죠? 자,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 중에서 자, 서비스라고 하면 화면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거를 서비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단말이 시작됐을 때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그 서비스를 시스템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센서를 다루는 것도 미리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get system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다가 자, 센서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를 넣어주면 그러면 센서 매니저가 자,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가 참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니저라고 하는 거에서 자, get sensor l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자, sensor 자, type all이라고 하면 자, 모든 유형의 센서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sensors로 할당을 해봅니다. 자, 리스트 형태로 해서 자, 이렇게 리턴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변수 선언한 거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니까 이 화면 자체에 리스트 뷰가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리스트 액티비티에는 리스트를 포함을 할 거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준 거에 뭔가가 미리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할 텐데 리스트 뷰를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 뷰는 이미 리스트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다가 어댑터를 만들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댑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그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설정을 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댑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가서 자, 자바의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요. 소스 선택하고요.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자, 그거는 센서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센서 리스트 어댑터. 자,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라고 해서 상속을 받는 거는 자, 어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상속을 받도록 해볼게요. 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OK 한번 눌러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센서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자, 일반 베이스 어댑터가 아니라 어레이 어댑터를 상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 어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게 데이터로 들어가는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센서라고 하면 센서 객체가 자, 어레이 어댑터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게 자, 어레이 리스트 같은 데다가 추가가 돼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빨간 줄이가 있네요. 이 갖다 대면 컨스트럭터가 없대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생성자가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보면 자, 3개짜리 생성자를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OK 눌러줍니다. 자, 생성자가 하나 추가됐더니 자, 에러 표시가 없어졌네요. 자, 그 외에 일단 이 어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거 안에서 뭔가 동작할 코드를 우리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댑터에서 뭐 getCount라든가 getView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죠. 그래서 어레이 어댑터가 아니더라도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어쨌든 어댑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자, 그 코드는 조금 있다가 계속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